한국은 그 누가 봐도 확실한 후진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상과 너무 다른 모습인데. 여기 한국으로 출장을 온 스페인 공무원 팀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인 줄 알고 출장 경비조차 적게 들고 온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아이노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 시청의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고, 이는 평소 규율과 원칙을 지켜오던 저에게 꽤 잘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는 한국의 서울시청으로 견학 출장을 가게 되었다가 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예산팀 중 최고선임이었던 리카는 회의를 할 때마다 한국의 시청으로 공무원 견학을 가야만 지금 스페인 시청에서 발생하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는 팀원 전체가 한국으로 일단 견학 출장이라도 가야 된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출장에 관한 억지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한국 여행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리카의 모습이 그저 기괴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심지어 리카는 한국은 노숙자가 거의 없는 나라인 것은 물론 도시 인프라도 수준급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 스페인과는 급이 다르다고 했고, 저와 팀원들은 리카의 이런 연속된 주장에 살짝 흥미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에 저런 주장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결국 약 2주 뒤 저희는 마드리드 시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의 서울시청으로 견학 출장을 가게 되었죠. 결국 저와 팀원들은 수십 시간이 걸려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저희가 미리 예약해 놓은 택시를 타자마자 깊게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 30분 뒤 한국인 택시 기사분에 도착했다는 말에 잠을 깼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선진국이겠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시 중앙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편안하게 강이 경치를 관람하면서 책을 읽는 충격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저는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리카를 향해 저 한국인들은 대체 뭐냐고 난리를 치고 말았고, 곧 돌아온 리카의 대답은 제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리고 말았죠. 저권 도심 하천인 청계천을 주변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야. 한국의 경우 치안에 걱정이 거의 없는 나라여서 이렇게 외부에서 책을 수천 권 이상 꺼내놓고 자신의 소지품을 놔둔 채 책을 읽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지. 리카는 한국에서의 경우 이러한 야외 공공 시스템이 너무나 평범하게 제공된다고 했고, 저는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청계천이라는 인공하천 주변으로 책을 읽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최첨단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처럼 보였고, 심지어 하천 중앙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용 충전 시스템마저 설치된 모습은 눈으로 보면서도 당황스러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저뿐만 아니라 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팀원들까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왜 리카가 한국으로 견학 출장을 오자고 끈질기게 설득을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한국의 놀라운 풍경을 이리저리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도 이런 도시형 하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주변이 노숙자들의 마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하천의 청결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와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하천이 너무 깨끗한 것은 물론 하천 내부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수질이 깨끗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청계천은 한눈에 봐도 물이 너무 투명했고, 심지어 스페인처럼 냄새조차 나지 않아서 정말 편안한 경치 관람화 관광이 가능했죠. 심지어 수천 권의 책이 청계천을 주변으로 쭉 깔린 모습은 그 누구라도 당장 책을 가방에 넣어서 훔쳐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만약 스페인이었다면 단 1시간 만에 모든 책을 도난당했겠지라는 생각에 저는 스페인의 처참한 도시 인프라와 시민의식 수준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다소 가난한 나라이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오히려 저희 스페인 공무원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범위의 최첨단 도시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아무리 한국을 카피해서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0년의 세월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리카는 아직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저희 공무원 팀원들을 데리고 1차 견학 목적지인 지하철의 지하상가 시스템을 확인해 보러 가자면서 발빠르게 한국 투어 가이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리카의 말을 듣자마자 의구심이 들고 말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하철이면 그냥 지하철이지, 지하상가라는 것은 지하에 뭔가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있다는 말인데 그건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리카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지하상가라는 말에 차라리 노숙자라도 없으면 다행이지라며 리카를 비웃었고, 그렇게 약 10분 뒤 저희는 리카의 뒤를 따라 한지하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계단을 내려가려던 찰나 리카는 저희 팀원들을 부르며 지금 어디로 가냐면서 빨리 여기로 오라는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괴한 하나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툭 튀어나온 엘리베이터처럼 보이는 건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리카에게 저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냐는 질문을 던지고 말았죠.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외국인들처럼 한국을 관광하러 온 관광객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힘든 상황을 예상한 지하도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었고, 심지어 너무 넓고 쾌적하기까지 한 것은 물론 돈까지 내지 않는 무료 제공 공공 인프라였죠. 저와 팀원들은 스페인에서는 상상만 해오던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고, 마치 50년은 앞서 있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여기가 진짜 선진국이 맞구나라는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 내부가 너무나 쾌적한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버튼조차 제대로 눌려지지 않는 스페인의 낡은 엘리베이터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하게 나오는 에어컨은 피부로 느끼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더운 여름철이 되면 에어컨이 설치된 도시 인프라나 상점들이 거의 없어서 개개인이 작은 선풍기를 들고 다니며 땀을 식히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은 이런 작은 공공 시스템인 지하도 연결 엘리베이터에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공용 에어컨이 24시간 연속으로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리카에게 한국은 이런 엘리베이터에까지 에어컨을 틀어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냐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리카는 그런 저희 모습에 한국인들은 이것조차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한국인들의 삶이 다른 나라들과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에어컨이 도시 곳곳에서 빵빵하게 나온다면 스페인에서처럼 이동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조차도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고민할 정도로 엄청난 인프라였죠. 그런데 그렇게 팀원들과 에어컨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수다를 떨던 그 순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는데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이곳이 마치 백화점이라도 되는 듯 수백 명의 사람들이 깔끔하고 쾌적한 가게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쇼핑을 하는 모습과 함께 지하상가 주변으로는 은행과 편의점, 심지어는 깔끔한 화장실마저 집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와 팀원들은 눈앞에 신기한 세상에 여기가 정말 한국에서는 지하상가로 불리는 곳이 맞냐며 눈앞의 상황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리카에게 질문을 던졌고, 돌아온 리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유명한 지하상가 중 하나인데 한국에는 이런 지하상가가 아마 수천 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지하상가에는 단순한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은행, 심지어는 화장실처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시스템도 꼭 설치되어 있지. 특히나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경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대한 역이나 관광지에서는 외국인들의 가방을 노리거나 가게의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가 익숙하게 들끓곤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알아보고 처음에는 친절히 말을 걸어온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뒤에 있는 다른 인원이 가방을 훔쳐가거나 지갑을 털어가는 것은 물론 같은 스페인 국적의 사람들까지도 유동 인구가 많은 혼잡함을 이용해 가게의 물건을 송두리째 털어가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길거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쫙 깔린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처럼 스페인에서는 경찰들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자들을 모두 잡아버리면 스페인의 관광 수익이 줄어든다면서
범죄자의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같은 공무원들에게까지 수많은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스페인의 황당스러운 시민의식과 치안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저는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한국의 지하상가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두가 한국인들처럼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한다면 쓸데없는 경찰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게의 물건마저 훔쳐가는 일이 적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안전한 사회가 구성될 것 같았죠. 스페인 시청에서는 상상으로만 구체화해오던 모든 것들이 한국의 평범한 지하상가에서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듯 꿈만 같은 광경처럼 펼쳐져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유동인구는 많지만 서로서로의 시민의식 신뢰를 지키는 마치 천국 같은 한국의 지하도 풍경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지하상가에서는 그 흔하다는 호객행위조차 거의 없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저희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이 익숙한 것인지 지하상가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조차도 너무나 능숙하게 영어로 친절히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한국은 그야말로 스페인과는 수준이 다른 선진국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노숙자들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도 시스템에서 한국만큼은 그 어떤 곳에서도 노숙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하상가 이곳저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모습만이 펼쳐져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말 그대로 한국은 저와 팀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받아오던 가치관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최선진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하도의 화장실도 무료였고, 그곳에서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한국이 정말 얼마나 부유한 국가인지 예상조차 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길거리에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고액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은 물론 돈을 내고 들어가도 그 내부가 너무나 냄새가 나고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고역 중의 고역인데, 한국은 마치 선진국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듯 화장실 내부에 따뜻한 물과 심지어 최신식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쇼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리카는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어디를 가도 이런 최신식 화장실의 이용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저와 팀원들은 한국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수준 떨어지는 스페인의 암담한 현실에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리카의 안내를 따라 한국의 지하상가 가게들에서 숙소에서 입을 잠옷을 사거나 간단히 마실 수 있는 커피를 구매하기까지 했고, 이렇게나 범죄에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쇼핑을 하는 제 모습에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감정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시간이 넘게 한국의 지하상가를 구경했고, 일단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 급히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팀원 중 한 명이었던 노라가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구두가 접질러지며 다리를 삐고 말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며 손바닥도 다쳐버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부상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급히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위에 병원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고, 저와 팀원들은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화장실에서 노라를 씻기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라의 부상을 확인한 리카는 갑자기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병원이 바로 있다는 말과 함께 그곳까지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다 같이 노라를 부축해서 그곳으로 가자는 이상한 제안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하철 내부이고 병원은 그 어디에도 없어야 정상이야. 이런 상황에서까지 노라를 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까지도 감정이 폭발해서 병원이 당연히 없는데 왜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며 리카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리카는 저와 팀원들의 모습을 보자 다소 황당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니 5분 거리에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정말 병원이 없으면 자기를 욕하라며 너무나 당당하게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체 무슨 자신감인가 싶었기에 어쨌든 리카를 따라 노라를 부축해 이동하던 저와 팀원들은 리카에 도착했어라는 말에 고개를 들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지하철 전용 병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병원 그 자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리카는 한국에서의 경우 지하철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고, 다행히 진료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에
노라의 부상을 급하게 치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도시 인프라가 발전되었던 것인지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조차 응급병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심지어 너무나 놀랍게도 병원 바로 옆에 약을 지을 수 있는 약국까지 온전히 운영되고 있었죠. 상황 파악을 마친 저는 비로소 그때야 리카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직도 스페인이라는 작은 나라의 선입견에 갇혀 있었던 저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뒤 노라와 함께 지하철 병원 내부로 들어가 진료를 마쳤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페인에서의 경우 아무런 예약 없이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당일 진료라는 진료 항목이 부과되어 진료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한국은 하나 2만 원이라는 진료비 청구가 선명하게 영수증에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스페인에서 노라의 이런 부상을 긴급 진료했다면 20만 원은 좋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을 텐데 저는 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고 말았고 리카는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과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외국인이라도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해주더군요.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진료 예약을 하더라도 약 1개월 동안의 대기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예약을 해놨더라도 병원에서 갑자기 예약 일정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카는 한국의 경우 요즘은 휴대폰과 병원의 전자패드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를 대기하는 것에 너무나 간편하다고 했고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전자패드 진료 예약에 귀를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노라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 프론트에는 대기시간과 예약 순번이 적혀있는 전자패드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을 직접 터치하며 너무나 편리하게 예약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병원의 진료비까지 저렴하고 약국의 제조비용마저 저렴한 것은 물론 병원의 이용마저 편리하다니 저와 팀원들은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생활 편리함에 그동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한국을 무시해서 미안하다며 리카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치료를 마친 저희 팀원들은 노라의 부상으로 인해 일단은 숙소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자고 했고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지하철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 숙소로 향했는데요. 한국의 호텔은 스페인과는 외부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저는 이번에는 또 어떤 한국만의 놀랍고도 숨겨진 모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호텔 숙소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손을 씻기 위해 먼저 화장실로 향했고 세면대에 물을 트는 순간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세면대에는 한눈에 봐도 너무나 깨끗한 수질의 물이 나오고 있었고 저는 수도꼭지에 필터가 없는데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한국 호텔의 모습에 기겁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저의 고함 소리에 놀랐던 것인지 저희 팀원들도 전부 화장실로 몰려왔고 역시나 저와 똑같이 물의 수질을 보자마자 당황하고 말았죠. 사실 스페인에서는 석회수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고 나서 회색의 석회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 한국은 국가 자체의 수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별다른 필터의 설치가 필요 없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경우 중심 수도인 마드리드에서도 대부분은 수질이 좋지 않아서 5성급 호텔이라도 필터 샤워기의 사용을 권장하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깜짝 놀라고 있던 저희에게 리카가 충격적인 말을 추가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수돗물로 요리를 하거나 바로 마셔도 되는 확실한 수질의 물이야. 전 세계 수질 1위 국가이니 이 물을 바로 마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지. 한번 마셔봐. 리카의 말을 들은 저와 팀원들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다는 리카의 말에 그게 정말 사실이냐며 반복해서 물어봤고 리카는 직접 휴대폰으로 한국의 수질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해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수돗물을 사용해 요리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 경우가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고 저는 정말 이제는 상식을 파괴해버린 한국의 모습에 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죠. 호텔에서 쏟아져 나오는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니 스페인에서처럼 거친 석회질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서 단 한 번만 샤워를 했는데도 피부가 케어되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제서야 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피부 수준이 그렇게나 좋았던 것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리카는 한국의 수질 때문에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에서 이민을 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고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나 스페인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다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접수되어도 이미 낡아버린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손을 놓고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수질까지 신경 쓴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구성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존경심마저 생길 정도였어요. 그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많은 것들을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러울 정도였고,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한 번씩 한국에서의 개운한 물로 샤워를 마칠 수 있었고, 빠르게 스페인 시청에 보낼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충전을 완벽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던 노트북은 그 사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인지 켜지지 않았고, 저는 다소 당황스러운 마음에 결국 리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리카는 한국 호텔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은 물론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패드로 와이파이를 통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스페인에서도 와이파이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간단한 메일을 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할 뿐더러 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돈을 청구해야 되는데, 리카는 한국에서는 와이파이 자체가 전부 무료라는 믿지 못할 말들만을 쏟아내며 패드를 작동시키더군요. 리카는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휴대폰과 와이파이를 연결해보라고 했고, 리카의 설명에 따라 와이파이에 접속한 저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비용의 청구 없이 와이파이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평소 5분이 걸려야 접속되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해외인 한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었어요. 의료 인프라와 대중교통 시스템, 심지어는 디지털 와이파이 시스템과 물의 수질까지 한국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과 스페인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선진국의 모습들을 연이어 보여주고 말았고, 저는 그 순간 결국 마음속으로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약 일주일의 한국 견학 출장을 마친 저는 지금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 바로 공무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약 1개월 뒤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는 저는 이제는 선진국 한국에서 편리한 생활시설들을 누리며 한국인들과 발을 맞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